행위까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자리. 저는 참 슬프기도 하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충북 덕화 범죄율이 외국인들 평균 수준의 중간 수준입니다. 먼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 문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것이 감정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과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과 미디어의 자극적인 반란 보도에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가 다시 자리지을 수가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에 관련된 법안 논의로.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고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정상적 국가적이고 막상 근로자가 본인 자신도 모르는 새 경우에 중에서 동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정은 위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청문경찰 문제로 저희가 민사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언론의 자기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차별적, 혐오적, 대상과 대상이 이게 구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슬프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난무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배척되어야 하고 더 이상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것이 큰 목소리로 이어지기를 소위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대항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국 사회의 한 목소리로 저는 자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주북 동포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빚도 나는 것도 아니요, 사회적으로 그렇다 하여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 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언제나 건승하시고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이 사회에 정말 제대로 된 고발과 변화와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온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권위로 다 직결되고 있지만 사실 230명 정도의 그 인원으로 인권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천천히 가는 느낌도 있고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인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나가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같이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다루어지는 많은 정책과 재원들이 실질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저 역시 인권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열심히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을 가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영애 위원장님, 외국인의 혐오 차별 문제, 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역시 깊은 감수성을 고스란히 담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들으니까 저희들 오늘 이 간담회의 성과가 우리 위원장님의 축산에 다 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분투를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사는 200만 이상의 우리 외국인들, 특히 중국 동포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영상 축사는 저희들 요거 행사 포토 타임 하고 난 다음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인권위원장님도 바쁘시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날이 나오셔서 앞에서 저희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그 신고자들은 여기 와서 의자 좀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혐오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절감하고 이것을 문제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혐오와 차별은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몇 편의 영화가 있어가지고요. 중국 교포분들이 대단히 화가 났죠. 또 언론 보도들도 무차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대림동에서 사건이 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인식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 환영하고요. 오늘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혜련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이석현 의원님, 박옥선 위원장님, 이성숙 회장님, 곽재석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86만 명의 중국 동포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중국 동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의 이주민 또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마 최고의 전문가 업적을 쌓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오늘 행사에 우리 윤진 교수님을 모시게 되기 위해서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제는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 박우선 위원장께서 연회에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난 다음에 주제 토론이 세 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순서상에는 장은일 원장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고요. 김홍도 부회장님,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의 김명도 부회장님, 그 다음에 양정숙 변호사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정숙 변호사님께서 이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행사가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급히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발제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우리 양정숙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첫 번째 발제인 한국의 이주민 혐오 차별 실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윤인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폭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그 범죄의 두려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12년에 중국 동포에 의한 어떠한 그 살인 사건들이 더욱더 일반인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2016년에 강남역에서 살인 사건이 생기면서 어떤 여성 혐오의 문제로 이어지고, 또 이런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 차원에서 그 메갈리아가 또 남성을 혐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전면전에 이제 치닫는 상태에 이르렀고요. 또 2010년 중반부터는 또 노인에 대한 혐오가 또 이렇게 아주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혐오 차별을 좀 더 유형을 해보자면 그 어떤 혐오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함께 어떤 차별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또 결합을 해보면 혐오 차별을 하면서 또 차별을 하는 적극적인 차별자, 일종의 나쁜 차별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그 혐오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차별하는 일종의 소극적인 차별자 또는 선량한 차별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그 차별을 하긴 하는데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의도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을 하지만 차별하지 못하는 일종의 이제 약간 겁쟁이 차별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그 설문조사를 했거나 단속 반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07년에는 나이지리아인을 음식점에서 이제 출입을 거부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또 외국인을 또 이렇게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에 인도 출신 교환 교수에 대해서 냄새나는 자식이다 라고 하는 혐오 발언을 하고, 동양하던 여성에게 새카만 외국놈이라 사귀니 어떠냐라고 하는 이 폭언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또 2011년에 보면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외모가 에이즈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 있었고, 2015년에 보면 파리 테러 사건 이후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모름, 그리고 또 이주민 여성에게 이렇게 성희롱을 한 거라던가, 또 학교에서 가장 재수없는 애를 이렇게 뽑는 투표에서 이주민의 자녀가 뽑혀가지고 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차별 사례를 아까 제가 구분했던 유형으로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차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하는 수준이 다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압력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혐오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안을 먼저 제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에서는 제특회라고 해서 제일동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 표현을 하는 그런 단체들의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일본 국회에서
이런 혐오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Hate Speech Act라고 하는 이런 선례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번 우리가 혐오 표현 금지법과 같은 것들은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오셨으면 좋은 축사 말씀 드렸을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소득은 2만 불에서 3만 불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꼭 극복해야 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귀한 분들과 함께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자리, 우리 박옥선 위원장과 또 이석현 위원님 공동 주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갖게 된 걸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 위원장으로서 아주 그 연대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 지금의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직은 소수이지만 반드시 주류가 될 이 중요한 주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든든한, 그리고 또 우리 박옥선 위원장님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다문화 위원장 저도 작년 11월달 맡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고 있다. 오늘 특별히 발제와 또 토론을 맡아주신 귀한 분들 앞으로 더 깊은 연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연 귀하신 축사 금이어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귀한 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달려오신 우리 다문화 홍미영 위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위원회하고 우리 귀한 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는 항상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힘내서 가십시다.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중심이 지금은 거의 중국 동포에 관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86만 명의 한국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이 있고 대한민국 총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외국인 체류가 230만 후세대들에 대한 어떤 전통 민족 관습을 익히게 하고 민족의 언어를 지켜내는 어떤 애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2세들이죠. 우리 2세들은 1980년대 초반에부터 중국에서 그때 당시는 남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이 우리 모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중국에서 늘 꿈과 희망이 모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에서 2세들이 삶은 힘들었죠. 차별과 거기에서도 편견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선족 남자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면 한족들한테 이유도 없습니다. 두들겨 맞고 칼에 맞고 모든 게 맞고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서러움을 다 뒤로하고 모국을 찾은 이유는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도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꿈이 모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중 수교육 이후에는 친척 방문으로 처음에 입국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비자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방문 취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발전해서 가족 모두 이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 후세대들, 3세대, 4세대들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꿈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입하면서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는 더 말릴 수는
이렇게 이주 생활이 가져온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마저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취업행위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멀쩡했던 가족이 파탄나는 것도 일쑤였고요. 이렇게 이산가족은 지금도 이산가족의 생활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정착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은 임금체불 현상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며 3D 업종이며 건설업이며 오히려 간병인들은 24시간 노동을 하고 이 한 사람의 환자를 8명, 9명 간병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뉴스에서는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다고 나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병인에 대한 거는 누가 뉴스를 보도한 적 있나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기득권과 만모니즘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황홀한 개구리 같은 시선을 고정시켜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높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험이 꿈이었고 희망이었던 사람들, 대한민국에 와서 직장에서 차별적인 피나는 눈물이 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동포 범죄율이 외국인들 평균 수준의 중간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 범죄 유형도 강도나 강간, 강력 범죄 훼손했습니다.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이 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그 민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욕설이 저한테 퍼부었습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느냐, 이길 수 없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사회를. 그러나 저는 사회는 우리들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칠하기라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야 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혐오 차별의 일상화 및 세습화입니다. 이전은 가정과 학교까지 혐오와 차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동포들에게는 공짜로 부여지는 재동포 체류 자격 정책, 중국 동포들에게는 자가 비용으로 취득해야만 가능하도록 된 차별적 정책 유지,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학교 등 일상을 통해 혐오 차별의 인식이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점 혹은 부모님 출생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점, 이렇게 해서 은따, 왕따, 폭행당하고 있는 현실. 이것은 우리 청년경찰 영화 때 제작사 소송 때 고소인으로 함께 동참했던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이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부모님들입니다.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청년경찰 영화 방영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너 조순족이지? 너 부모가 조순족이지? 너네는 꺼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차별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혐오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어려움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세금을 축낸다, 이게 국민청원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자리를 빼앗아 갔을까요? 진짜 아직도 3D 업종에는 노동력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현재 중국 동포들은 각 단체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화합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국 동포 지원센터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많은 이용자들 속에서는 친정집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중국 동포 무료 교육하고 있고 법률 교육하고 있고 인권 체불로 인해서 저희는 현장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것이 감정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떻게 이걸 분석하냐면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는 무엇을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차별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감성에 따라서 이 차별과 혐오를 접근하게 되면 끝없이 그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까 말한 차별과 혐오에 관련된 미러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늘 자기가 그 미러링을 통해 가지고 혐오를 바라보고 차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같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조금 더 누가 무엇을 혐오하고 있는지,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즉 우리 조선족 관련된, 우리 중국 동포에 관련된 이 차별과 혐오 문제도 우리 그 대상인 우리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우리의 이 대상을 왜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한 분석들을 조금 더 깊숙이 좀 들어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 내용이 조금 추가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중국 동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하고 그 사례를 통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SNS,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방송보다도 유튜브에 대한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옥선 위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 단체 중에서 그 단체가 지금 제가 봤는데 그 단체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이 문제를 이번 기회 때 정책팀들을 우리 곽재석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팀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에 의해서 0.089명, 지금 1명 미만인 입장에서 다문화와 또 노동에 대한 문제, 아까 3개업 중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기존부터 움직여질 수 없는 근본적 경제 정책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폄하되고 있고 혐오되고 차별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달에 그 유튜브에서 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건에 대해서 이걸 볼 때 여성을 그 이주여성 비방하는 유튜브가 영상이 27건이 올라왔었는데 그걸 무려 조회수가 21만 7천이에요. 다음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어른들만의 장이 아니라 우리 지원센터에서 꼭 저는 장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하고 최대한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우리 중국 동포 우리 자녀들의 이런 혐오와 차별들이 계속해서 개대로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통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어차피 이거는 미러링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우리 사회에서 모니터링해서 법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정책 위반자들이 지방의회도 진출하셔야 되고요, 국회도 진출하셔야 되고, 행정부나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이런 분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제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고 양성하는 일도 결코 소홀해서 안 되는 게,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지만 사람의 인지를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두 분의 발제와 그 주제에 대해서 큰 감동과 귀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이 장하일 우리 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님 주시토론됐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의 김홍도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부회장 김홍도입니다. 우선 제가 속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정치적 중립단체입니다. 18개 시도연맹, 152개 지구, 청년연맹, 청소년연맹, 다문화연맹이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며 그중 저희 서울연맹은 1971년 창립되어 15개 지구, 청년연맹, 청소년연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여성 인재 발굴 및 여성과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와 남녀 동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자 가족식단으로 차별성 문제입니다. 처음 시집오면 경제권을 일단은 주지 않는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는 제사, 시댁과 소통이 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참 많다고 봅니다. 사례는 3은 대림동에는 주민들이 대림동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아이들이랑 같이 놀지 말라는 부모들, 특히 또 부모 자신들이 다문화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은 현상이 많습니다. 무조건 싫다, 목소리 자체도 듣기 싫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피해를 당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또 중국내 인물이 말이 많다 이런 말을 반복적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많고 인식 견해라고 보고요. 차별과 혐오 해결 방안은 이제 문제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성인 사회활동가들 양적 질적 확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과 미디어의 자극적인 다문화 보도를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고요. 영화, 개그, 콘서트 중국통포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통포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쿼터제를 해서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든 뭔가를 해서 제도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곳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보다 보니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고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운영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와 원주민 간의 이런 관계는 거기에서 상당 부분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역사회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이런 문제도 있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중국 동포들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러실 분들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저희가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사회의 바로미터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 세대가 30년 전에 겪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된 법안도 새로 발굴이 돼서 현재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이제 왜 이렇게
혐오와 차별을 받았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을까?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중국 동포를 범죄 예비자로 불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소셜 에드나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중국 동포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회 문화적 가치관 차이를 서로 그럼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의 후손인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사실 저희는 저희 동포들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동포들이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 사회에서 저희는 사실 한국 사회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 동포들은 이래. 너희가 받아들여. 한국 사람들은 왜 동포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럴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적으로만 그냥 나 이제는 자영업자가 됐어. 나 한 달에 얼마 벌어. 과연 얼마만큼 많은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정말 한국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자립을 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 한국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저는 무관심, 침묵, 모래성 이 세 개 단어를 생각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제적 생활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오자고 하지만 나 출근해야 돼. 나 시간 안 돼. 결국 보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실효성 없이 저 동포들은 이런 걸 해봐. 동포들은 이런 걸 해.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CCTV 하나 설치가 그 비용보다 차라리 동포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포 사회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토론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분 남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전국 동포 산업 재래인협회 총국장이신 우리 양문자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동포 산업 재래인협회 총국장직에 있는 남문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의 곳에서 묵묵히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고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 그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황당함을 느껴야 하는 애환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 도움을 주었던 두 가지만 줄여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먼저 산업재해와 체불임금 문제 중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 실태. 둘째, 문제점. 셋째, 건의. 네 번째, 기대의 효과 등의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업무상 재해, 산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한국말과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현장 팀장 또는 반장 선에서 차명으로 바뀌어 실제로는 A가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나 진료 일보에는 B가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문화 통장을 명예통장으로 봉사하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혐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회의에서 광고 보고 왔는데요. 일도 안 나갔어요.
일단 혐오는 인권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인데 특히 우리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온 우리 시민들은 인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뭐 차별이나 용어를 하고 나도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인권 차별하고 인권 침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박원장하고 박우선 의원은 오래전부터 알고 또 좀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차원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인권에 대해서 있으면 자주 불러주시고 제가 걸어왔던 한국 군인생활 받았던 그런 체험을 여러분한테 용기 있게 알려주시면서 대안이 모색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용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동포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혹시 말씀 있으시면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하여튼 저 충북 음성에서 왔어요. 충북 동포입니다. 그래 하여튼 소식을 듣고 어쩌나보다 잠도 못 자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렇게 오늘 달려왔습니다. 나도 한 소리 좀 해보자. 내가 내 의견보다도 우리 동포들이 내 말을 많이 들어봐요. 곤란하니 뭐지가 어떤 분들 이랬어요. 제국고 한 사람들, 남기게 갔다 온 사람 또다시 무슨 교육이요 뭐요 만날 그렇게 아이 이상하다. 무슨 그분들 얘기를 아이 동포들에게서 돈을 배작해 본다. 너는 학습을 많이 했나?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한다는 거죠. 그것도 내 의견 좀 드리기 싶어요. 하나라도 많이 배우면 좋긴 좋은데 뭐 방법적으로 배운 거고 그냥 별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고 맨날 나이 먹도록 1학년 그냥 다니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있고 개면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조금 적어놨는데 한국과 결혼을 해서 자식이 둘씩 난 분이 애들도 있고 내 말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애게 20만씩 받는데요. 그래서 둘이 벌어도 헐지 않게 아들게 되는 둘이 돼가지고 연인생 돼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 우리는 다 어린이 많으면 한 사람이 그거 받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개인 생각인데 이거는 내 요한 가지도 있고 하나는 또 일자리 문제 보게 되면 서울도 그렇고 내 금성이 있는데 거기도 보고 그러면 외국인들 진짜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계 중국 동포예요. 근데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한국인도 피해보여. 그 외국인들 때문에 어찌인가 인력 사무소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에게서 우리에게는 10만 원씩 줘도 그분들에게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줘요. 짧게 좀 해주시죠. 네, 그거 가지고 돈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아주 피해가 많아요. 이것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선생님.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동양도 있습니다. 어린이 자녀와 부모들 같이 한국에 나와서는 1학년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부사니까 3년 한 번씩 하는데 애는 무슨 1년에 한 번씩 또 연장하고 진짜 그거 돈 문제게 하라.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무슨 중국들에게 동포들에게 돈을 버는 수단이 이렇게 버는구나. 인식이 그렇게 하니까 되게 안 좋아요. 시절에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슴 아프고 남부 정치인 아닙니다. 안당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도 우리게 다 좋아지고 우리 국민이 나는 여기 한국 국민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안 가지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시름 없는 이 사회가 마음 걱정 없고 살아간 이 사회가 되고 젊은이가 시집 장가를 가고 이 자식을 갖고 사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회의가 한 3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셔서 서두를 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개혁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 우리 김정학 팀장님, 오늘 우리 쭉 얘기 들으신 것 인권위 차원에서는 혹시 이렇게 우리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큰 격려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에서 혐오차별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단에서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혐오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생긴 전담 부서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지지해주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서 힘들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많은 얘기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한국 사회가 성격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이 사회, 성격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저희 인권위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해주신 많은 말씀들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열심히 반영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를 해주셨던 윤인민 교수님, 우리 대응 방안에 관해서 차별금지법 말씀해 주셨고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을 요하는 문제를 형성적 규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를 해서 우리가 대항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옥선 발제자께서도 우리 중국 동포의 주교와 주체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발제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장원을 우리 토론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냥 단순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팀을 만들어서 언론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에 모니터링을 해서 팩트에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한수 토론자님께서도 관련해서 동포들끼리만 멈추지 말고 참여하고 만나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이미화 토론자님께서도 공감대 형성, 성인 사회활동가의 교육 문제, 또 우리 최연아 우리 토론자님께서도 기회박탈 문제와 함께 우리 중국 동포 사회가 무관심, 침묵, 모래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최성희 센터장님, 또 우리 김홍덕 부회장님, 또 당문자 총국장님, 이미화 회장님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들 동포단체를 앞으로 오늘 제기된 바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좀 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모임 여러분들 1분만 제가 사용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달에 8월 말에 중국 동포 관련해서 혐오차별이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극심한 내용들이 발표되어졌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국 동포지원센터, 또 저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단체들께서 다 함께 연대를 해서 광화문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또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리더를 양성하는 문제, 연대의 문제,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실상 적은 우리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자체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전혀 그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국 동포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이런 분들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한국 사회 괜시하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아연 실색할 줄 아실 수 없었다. 어떻게 현장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까? 오늘 우리 최연아 토론자께서 무관심, 침묵, 모래성 이 세 개의 단어에 지난 한 1, 2개월 동안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이 집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건데요. 다음에 어느 현장에서는 우리 중국 동포, 이주민,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인권을 말살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목소리가 다시 일어날 때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우리 발제자께서 또 토론자께서 똑같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갔었습니다. 제소까지 했습니다. 현재 법으로 근거 못됩니다. 안 된다 합니다. 청년경찰 문제로 저희가 민사소송에 진행했습니다. 언론의 자기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다 계신 동포, 우리 또 우리 대표들께서 한 목소리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좀 합쳐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발제 해주신 우리 발제자분과 토론자분께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속으로 한국사회 협력사회과의 문제를